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셔야 하는 물의 종류와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우리 몸무게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세포는 그 물의 크기에 좌우가 됩니다. 혈액은 83%, 근육은 75%, 뇌는 74%, 뼈는 1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혈액을 통해 신체의 모든 부분에 영양소를 운반하고 세포로부터 노폐물을 가지고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에서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소화와 각 기관의 가동 능력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들어왔고 실천해 왔었잖아요. 맥주는 2리터를 쉽게 마실 수는 있어도 물은 2리터 마시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긴 한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물 마시기에 대해 최근 연구가 밝혀진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70여 년 전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여태껏 잘못된 식습관을 이어왔던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루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2.5리터인데요. 이것은 꼭 순수한 물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과일 및 채소의 섭취량이 많은 편이라서 이것들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의 양은 1리터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음료 등 다양한 음식으로도 수분을 섭취하고 있죠. 즉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 하루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2020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 하루에 900ml 이상, 여성은 600에서 800ml를 섭취해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하루에 순수한 물 2컵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면 간경화, 신부전증, 신부전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 섭취를 제한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수분을 섭취한 경우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물은 미네랄이 들어가져 있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 정수기물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필터에 따라 미네랄 성분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순수한 물 중 대표적으로는 해양 심층수와 광천수, 이온수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며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수분 대사의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50여 종의 풍부한 미네랄이 우리 몸속의 체액과 비슷한 구성으로 함유되어 있어 세포대사의 균형 역시 잡아줍니다. 광천수는 가스 함량이 평균치보다 더 많고 더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지하수로 정의가 됩니다. 광천수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염소,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코발트, 크롬, 철 등 미량 원소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뇨작용, 소화작용에 효과적이며 대장의 수분 흡수를 삼투적으로 방해하여 대장 통과를 가속화하고 대변의 일관성을 좋게 합니다. 또한 골격과 치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온수는 수도나 지하수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온수기를 통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정수된 pH 7에서 7.5의 중성수를 경막을 이용하고 전기로 분해하여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포함된 물로 만듭니다.
이 물에는 유익한 미네랄이 포함되며 알칼리 이온수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신체의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는 사이 땀과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소화 불량이나 체온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떨어진 체온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의 물 섭취는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꼭 물을 드시고 싶다면 최소 식사 30분 전에 따뜻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때 드시는 물은 오히려 소화를 촉진시키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침 직전에 드시는 물 섭취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위장 운동으로 인해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다면 취침 전에는 물을 포함하여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드실 때는 물을 조금 더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효과 중 하나인 이뇨작용 때문인데요. 무조건 더 드시는 게 아닌 목마른 상황이 발생하면 수분을 그때그때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평소 채소나 과일, 국, 음료 등을 통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만큼 순수한 물을 굳이 별도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지면 그때 드셔도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하시기 전에도 과도한 물 섭취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드셔주세요. 오늘은 저와 마셔야 하는 물의 종류와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좋은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 줘야 합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좋은 물 마시기,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억지로가 아닌 목마를 때 마시기, 식사 직전, 식사 중, 운동 직전, 잠자기 직전에 물 마시지 말기 등 몇 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물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